노무사님은 어떤 재테크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 재테크 안 하려고. 이제 안 하려고. 저는 안 하고 일단 우리 태계원 거기에 오르길 바라면서 그 외적으로 이제 사업에만 하려고. 우리 돈 받은 구독자님들 얘 좀 사주세요. 뭔가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있으시죠? 저는 약간 투자 원칙이 있죠. 뭐냐면 일단 1번 생활 투자. 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딱 와닿아서 나한테 좋을 정도면은 이거는 투자해볼 만하다. 요소에 사서 요소에 판다. 내가 생활 투자든 뭐든 간에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사.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본능 극복 매매라고. 근데 재테크 저도 약간 무용론이긴 한 게 재테크로 돈 번 사람들은 보니까 실제 삶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 진입이 목표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변증 올 때쯤에 우리가 병들어 죽겠죠. 나이가 지긋지 돼가지고. 진짜 이 땅에 방 한 칸 갖기가 근데 너무 힘들다 진짜. 한평생을 소유하는 이런 일인가.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노무사님은 새해 목표가 뭐 있나요? 새해 목표는 뭐 사업을 더 크게 음.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의 만족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또 회계사님은? 작년에 이거를 똑같이 찍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더블링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이뤘고 올해도 더블링해서 또 거래처를 또 늘리는 게. 저는 이제 좀 제가 가진 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 아이 노렸네. 저도 더블링 되면 기부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딱 두 분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결국엔 돈이잖아요. 얼마나 사회적인 자본이나 돈 이런 걸 쌓는가 해서 저희가 오늘은 2030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찍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재테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맞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계사님은? 저는 뭐 부동산 몰빵하고 있고 다른 거는 부동산 지금 아파트 하나. 아파트 하나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샀죠? 제가 4억에 이제 분양받았고 지금 매매가는 한 7억 내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블링이야. 더블링의 사나이네. 저분이 대단한 분이 알짜배기라니까. 다 더블링이네. 그럼 주식은 하나도 안 하고? 주식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어때요? 저는 이제 회계사님이랑 정반대. 최고 상한가에 사서 지금 현재 추락을 맛보고 있는. 아니지. 근데 추락이보다 누군가는 우리 노무사님한테 높은 값에 팔았잖아. 그렇죠. 예. 그분은 행복하게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환원인가요? 이것도 환원이라면 환원이죠. 그때 샀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저는 이제 부모님 그 아파트 근처인 게 컸고, 왜냐면 거기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공기가 좋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주위에 전형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저런 거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기사에서 이제 뭐 예정돼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샀는데 처음에 팔았던 사람은 아차했겠다. 근데 그 사람 뭔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이 팔 때도 되게 금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거 진짜 싸게 내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아 나 진짜 제대로 샀는데 현재 이후에 이제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계속 하락세. 꾸준히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파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어딘가에서 배울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죠? 네가 해야지. 바로 김가입니다. 김가입니다. 김가가 어떤 곳이죠? 김가에는 네. 대한민국 최대 1등 네. 과외 플랫폼으로서 이제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요? 그렇죠. 선생님 딱 사진을 보고 산수지리학적으로 딱 얼굴에 이렇게 배산 임수가 있는 분 이런 분 딱 고르시면은 선생님 오셔가지고 부동산도 과해주시고 원수에 다 해줍니다. 우리 김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했구나. 맞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는 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나? 황 선생님. 아, 황 선생님. 죄송합니다. 황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부동산은 부증성 뭐 이제 증가되지 않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써먹는다. 있지만 쉽게 사고 팔 수 없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 저는 너무 쉽게 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적금에 넣어놨으면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실패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주식 몰빵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얼마 넣어서 얼마로 증가가 됐다? 일단 제가 초기 투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소리바다라는 주식을 사놓고 와 오랜만에 듣는 소리. 그때 그냥 소리바다 내가 아는 거니까 좀 잘 될 것 같은 거야. 음악을 공짜로 준대. 이거다. 소리바다라는 주식 그때 한 300원, 400원 했어요. 근데 내가 갔다 왔는데 거의 뭐 와 그럼 이게 몇 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군 생활하면서 이제 틈틈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는데 그때 막 소녀시대랑 걸그룹이 한창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걸그룹이 이렇게 잘 만들면은 뭐든 좀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JYP랑 SM을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가장 형사 종목이 됐죠. 그때 제가 JYP를 2,700원에 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거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가로 세로를 바꿀 수 있는 폰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랑 우리 시대상을 네. 또 그때 아몰레드 선전을 많이 했어요.
아몰레드라는 뭔지 모르지만 화면이 선명해지면은 이걸로 게임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컴투스라는 모바일 게임사를 또 투자를 했어. 핸드폰을 산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아니라. 네, 그때도 컴투스가 또 굉장히 올랐죠. 그러면은 최대 많이 오른 거는 얼마까지 벌었어요? 엄마가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주식 폭이 왔다 갔다가 하냐면은 코로나 시작할 때 폭락했을 때 그때 멘탈이 나갑니다. 물론 그때 안 팔았기 때문에 아예 날아간 건 아니지만 그치. 그 충격인데 정도의 충격인데. 충격이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주식을 잘하려면 개인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약간 재테크 무용론인 게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 특징을 보잖아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업에서 벌어야 돼. 자기 사업이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임금이나 해서 하나를 딱 사두고 그게 올랐으면은 조금씩 팔 줄 알아야 되고 떨어졌을 때 내가 모아놓은 월급이나 이런 걸로 다시 들어가서 또 더 저점에 사고 요거를 꾸준히 해서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본다 이 정도 마인드로 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 잠깐 몇 개 사례처럼 넣었다가 좀 뭐 몇 배 되고 팔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들어갈 때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게 지금 들어보면은 뭐 재무제표 분석해서 이게 그런 거 안 아니라 해요.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좋겠는데 걸그룹이 좋은데 약간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뭔가 아.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있으실 저는 약간 투자 원칙이 있죠. 뭐냐면 일단 1번 생활 투자. 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딱 와닿아서 나한테 좋을 정도면은 이거는 투자해볼 만하다. 나는 어느 정도의 내가 소비자로서의 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 초에 제가 그래서 무인양품을 샀어요. 일본 주식인데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7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굉장히 좋다. 얼마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어떤 게임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찾아봤죠. 투자할 거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런 걸 사보는 거야. 내가 생활에서 와닿는 거. 재무제표 이런 거는 워낙 인식도 회계사 분들이 고객사 요구대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생활투자가 저는 1번 2번은 요소에 사서 요소에 판다. 내가 생활투자든 뭐든 간에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사. 그 이유가 없어지면은 그게 아무리 더 올 것 같아도 팔아. 반대로 그 이유가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사. 제가 JYP를 투자했던 거는 기획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YG는 사고가 막 많이 나고 그때 그랬어요. JYP는 사고를 잘 안 칠 것 같잖아요. 박진영 이런 것 때문에 JYP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 9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안 팔아. 왜냐면 아직 박진영 JYP가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팔아요. 난 얘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JYP랑.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본능 극복 매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인간의 본능을 생각해 보시잖아요. 주식이 오르잖아. 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샀어. 떨어지잖아. 더 손실을 일으키기 싫어서 팔고 싶어. 이 본능과 반대로 하셔야 돼요. 얘를 오르는 이유가 사소한 이유인데 내가 봤을 때 더 큰 이유 때문에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사지만 기본적으로 막 오르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안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사고 싶을 때는 팔 때고 내가 본능적으로 팔고 싶을 때는 사야 될 때다. 이 본능 반대 매매라는 걸 꼭 알고 약간 내 본능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자 그럼 그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집요하네 집요해. 궁금해서 올 한 해 지방 아파트 정도는 날렸죠. 그래도 전체 보면 플러스 아니에요? 전체 보면 풀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삶에서 봤을 때는 전체 보면 플러스고 근데 아파트 값을 날릴 만큼 이렇게 떨어져갖고 제 최저점일 때도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또 샀어. 그래서 지금 그때 예를 들어 50%가 떨어졌다면 한 30%가 올랐는데 이제 손실은 한 아파트 값이 아니라 이제 한 중고차 값 정도로 이제 됐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자동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용무사님은 앞으로 향후 어떤 재테크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전 재테크 안 하려고. 완전 안 하려고. 저는 안 하고 일단 우리 태계원 거기에 오르길 바라면서 그 외적으로 이제 사업에만 하려고. 우리 돈 많은 구독자님들 얘 집 좀 사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제는 변호사님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행동하는 게 정말 힘든다는 걸 느꼈고 동시에 이제 스타트업 쪽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한번 돈을 좀 모아서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용의가 있다. 근데 재테크 저도 약간 무용론이긴 한 게 재테크로 돈 번 사람들은 보니까 실제 삶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 부동산이 올랐으면은 그 부동산 갖고 또 부동산 살려고 하고 맞아. 주식이나 코인 벌었으면은 또 그냥 사이버머니예요. 또 하려고 해서 일상생활이 그렇게 막 부자로서 여유롭진 않아. 또 이제 많이 듣는 게 막 뭐 건물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건물주들도 결국은 빚을 내서 이제는 하다 보니까 그 빚을 갚는데 자기 사업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맞아. 100억 건물 있어도 예를 들어 50억 부채가 있으면은 월세 갖고 이거 해도 또 그 생각이 들고. 그래도 건물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그 국세청에서 이게 조사한 게 있는데 이 자장가들 조사한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뭘로 벌었나? 열의 9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이제 말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인류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나 생각해보면은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달려있어요.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지분을 조금씩 사놓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마치 미래의 영토는 그곳에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 주식을 왜 잘 안 하게 되냐면 하긴 하지만 양도소득세 20%가 너무 아깝게 느껴져.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는데 비상장 주식이랑 미국 주식은 양도할 때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20%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일일이 신고를 해야 돼요. 매 분기마다. 그걸 회계사님한테 맡기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더라고. 나쁜 것들이. 자기들 직원들이 다 할 텐데. 아니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합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너무 아까워. 제가 번 돈인데 왜 또 그걸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죠? 거래할 때 나라가 보호해 주니까. 아, 뭔 뭐야? 아니, 내가 외국 사람한테 사서 외국 사람한테 팔았는데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지? 그 거래할 때 치안 누가 보장해 줍니까? 뭔 치안? 우리나라의 치안이죠. 그러면 그런 건 있을까요? 재테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버는 뭐 현금의 한 몇 프로 정도는 저는 버는 돈의 한 30%는 예적금이든 뭐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을 위해서 모아두든지. 너무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30%도 생활비 쓰고 하다 보면 30%도 쉽지는 않은 것 아니, 같아요. 직장인들도 7, 80%는 막 하는 예금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수치를 그러면 변호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주식? 아, 저는 근데 주식을 한 70% 정도 하고 회사 돈은 예금으로 나서 뭐 6개월마다 이렇게 풀리도록 좀 설계를 해놨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인데 슬슬 약간 부동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럼 회계사님은? 저는 앞으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팔아서 가고 싶은 데는 마포나 공덕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집을 또 연끌해서 그러니까 서울 진입이 목표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변쯤 올 때쯤이면 우리가 병들어 죽겠죠. 나이가 지긋지 돼가지고. 진짜 이 땅에 방한칸 갖기가 근데 너무 힘들다 진짜. 한평생을 소유하는 이런 일인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2030 제 생각에는 재테크도 중요한데 재테크에 몰두하시기보다는 뭔가 맞아요.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서 커나가는 거가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다가 좀 기회가 생기면은 어쨌든 이 총알을 가지고 한번 일생일대 승부를 보는 게 재테크이지 않나.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이제 금매에 이렇게 쏟아리면 안 되고 준비했다가 딱 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 변호사님 주식하시는 거 보셨죠? 저희 20대 30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계좌 개설만 하면 치킨을 뜯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 100만원 이상만 거래를 하게 되면 치킨 쿠폰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1년 이내 위탁 계좌 개설이 이력이 없어야 되고 주식 거래가 없던 모든 분들에게 이 치킨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들어가셔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바로 이 영업일 이내에 치킨 쿠폰이 지급되니까 많이들 신청해주세요. 저희 두 번째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 신청을 하면은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건 신규나 기존 고객도 가능한 이벤트고요. 이벤트 신청 후에 50만원 이상만 거래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무료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 아래에 이벤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